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25일 금요일이고요. 밤 11시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참 제가 항상 이렇게 시간을 드릴 때마다 네. 이 밤 11시라는 숫자가 어찌나 아직도 어색한지. 11시면 자야 됐었는데 오늘.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을 보시고 투자를 어떤 거를 할지 매수 버튼을 누를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는 그럼요. 시간에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저희보다 훨씬 고수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게 너무 저희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희 틀리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라고 하지만 저희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3% 가까이 또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68달러 됐습니다. 와, 저력이 진짜 있군요. 이거를 네. 저력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제 탑승하지 못한 분들의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될지.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네. 현재 3% 가까이 올라주면서 네.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네. 어제 올랐던 그 퍼센티지가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2013년 이후에 20% 근처의 11년 만에 최고 11년.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네. 2013년이었다면 테슬라는 사실 이제 막 좀 출고를 시작해서 지금의 약간 리비안이나 그런 포지션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든대. 네, 이런 그런 느낌. 회사가 이제 유명해지려고 할 때 일론 머스크가 네.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약간 전기차를 좀 퍼뜨리고 자신의 야망을 퍼뜨리기 시작할 때 팬층이 만들어지기 생기기 시작할 때 때. 그때의 주가 상승률을 2024년 로봇을 데리고 이뤄내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268달러 지나가면서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개장한 지 한 30여 분밖에 안 돼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와,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줄 일인가? 사실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오르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낮은 확률에서도 역사적인 역대급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라는 점에서 진짜 투자자들이 테맨을 외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잘 봤습니다. 8번 중에 6번 떨어졌던 테슬라인데 네. 이번에는 시원하게 네. 올라줬고요. 네. 자, 2부 순서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요. 오늘도 상당히 괜찮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잠깐 함께 보시면요. 네. 자, 조금 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찍혀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왔는데요. 일단 내구재 주문은 0.8% 전월 대비 0.8% 빠진 걸로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직전에 나왔었고요. 네. 원인을 찾자면 항공 주문 건수가 감소했다. 이것은 뭐랄까 보잉의 영향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석이 나와서 나왔죠.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10월치입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까지 함께 나왔는데 네.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네, 보도록 하죠. 네, 짜잔. 네, 아직 GDP 나우는 안 나왔군요. 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5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은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10월치 72.9를 예상했었는데 74.1이 나와주면서 네.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소비자 심리 지수 지금은 74.1로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 센티멘트도 68.9를 기대했는데 네. 70.5가 나오면서 뭐랄까 10월에 소비자의 그 뭔가 심리 소비 여력 뭔가 기대? 향후의 경제 상황을 보는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잠깐 보시면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화면이 뜨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화면이 안 해볼게요. 들어가실까요? 예. 네, 지금 이게 로딩이 미시간대 안 되네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포캐스트가 68.9 그런데 액추얼이 70.5로 나왔다. 그것이
소비자 심리 지수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체크를 해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는 잠시 후에 25분 뒤에 네.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다우가 0.4%대, S&P 500이 0.8%대 상승하면서 5,857포인트 왔습니다. 5,800선으로 다시 올라섰는데 자, 과연 또 한번 올라설 수 있을지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까지 1% 오르면서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지금 신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환복을 했거든요. 예.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받고 환복을 했는데 이 어깨춤 추려고 환복했냐고. 저는 사라졌길래 네. 무슨 호박이라도 하나 들고 오실 줄 알고 헬로윈 할로윈. 기념으로 이제 호박이나 그리고 뭐 귀신 좋아하시는 분장해야죠. 해리포터 뭐 목도리라도 하고 오실 줄 알았더니 다음 주 목요일이 진짜 헬로윈 데이거든요. 네, 기대해 저희가 좀 주세요. 기대를 좀 해보는 측면이 어떻게 있을 것 같은데 반짝이라도 붙이고 올까요?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해도 됩니까 이렇게? 여튼 지금 마이클 마이크 이삼님 너무 웃기네요. 어두운 건 국장에 어울린다. 아, 라고 하셨는데 차분하게. 아니 여러분 제가 여기가 본캐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잘 본캐는 아주 차분하고 이제 날카로운 그런 앵커의 모습이 차도녀의 본캐인데 모습? 그럼요. 저 차도녀 이게 부캐인데 왜 자꾸 바꾸시는 겁니까? 네, 저는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접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네. 역시 시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머나 더 오를까? 얼마나 오르나? 하면서 이렇게 찾아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좋아야 저희도 방송하기가 편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공지사항 하나 어, 공유하고 또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한밤의 미주라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다음 네. 주 월요일 10월 28일부터 밤 10시 30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방송이 저희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다 네, 그래서 런칭이 됩니다. 네, 새로. 그래서 미국 증시 개장에 맞춰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앞방송 점상이라는 네. 굉장히 기대되는 핫한. 제목을 핫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두근두근.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함께 만나보시고 채팅 활발히 하시면서 저희 프로그램 미국장까지 함께 딱 가시면은 네. 새벽 2시까지 치킨 뜯으면서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약속했던 예전에 약속드렸던 상표가 없는 햄버거와 함께 야식 드시면서 미국 주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번 주 초에 안 좋았는데 네. 주말 가면서 좋아지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금요일에 시장이 좋아야 주말에 편안하게 쉬지. 금요일에 막 뭐 지지부진하고 안 좋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뭐 컨센서스 하회하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아 괜히 피곤하고 방송 준비 2배로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 그렇죠. 같은 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좋은 게 특히나 금요일에 좋은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불금 저희 미주라와 함께 뭐 드시면서 보고 계시진 않나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아까 할로윈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맥주 한 잔 하시면서 뭐 막걸리 한 잔 하시면서 보시지 않을까. 예. 안주는 무엇인지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네, 배고픕니다. 저희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네. 오늘 콜게이트와 파이퍼 샌들러, 네. 위즈덤 트리,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 메인 스폰서였던 에이온까지 네. 보험사죠. 실적을 내놨고요. 네. 어제 장마감 이후에는 덱스컴, 데커즈 우리 둘이 일부에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둘 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놨다라고 해드렸지만 지금 덱스컴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이 줄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 지금 웨디, 웨스턴 디지털이 좋은 네. 실적을 내놨었는데 스케쳐스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쳐스 제가 주가를 확인을 못했네요. 예. 스케쳐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스가 이제 요새 사실은 나이키가 부진하고 아디다스가 잘 나가지만 네. 나름대로의 그 팬층을 포지션을. 확보한 요새는 약간 뭐랄까 예쁘고 친구가 신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사는 게 아니고 아, 내 발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스케쳐스가 현재는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미스가 네. 난 게 아닐까 한번 네, 체크를 스케쳐스 해볼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가량 빠지면서 61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가를 갖고 있는 데커스와는 좀 상반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화 브랜드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저도 열어볼까요? 한번? 너무 네. 어제 특히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실적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가이던스를 맞춘 실적을 내놨습니다. EPS 예측치가 1.16이었는데 1.2가 됐고요. 제가 봤던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서 줄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스케쳐스 뉴스를 뭐 기사를 좀 찾아서 네, 저희가 기사를 잠시 후에 네. 스케쳐스의 미래는 무엇인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A온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A온 지금 강력한 비즈니스 성장이 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7%의 급등 보이면서 383달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자 현재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 6억 2,300만 달러 네.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EPS 0.27달러 예상했는데 여기서는 하회했습니다. 마이너스 0.69달러를 기록하면서 네. 시장 예상치를 무려 0.8달러 EPS인데 아이고. 상당히 많이 하회한 모습을 보인 EPS를 내놨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했고요. 네. 특히 순이자 이익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42% 우와. YOY로 마이너스 40% 이상 네. 순이자 이익이 빠진 뭐 지역은행이긴 하지만 아무리 지역이라고 해도 이런 수준의 실적을 지금 시장에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가량 빠집니다. 예, 용납하지 못하는군요. 네, 역시 칼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은. 자, 그리고 A연 나왔습니다. 네. A연 시장에서 EPS 2.48달러 예상을 했었는데요. 2.72 찍어줬습니다. 자, 매출도 36억 9천만 달러 예상했었는데요. 37억 2천만 달러 네. 찍어주면서 현재 매출과 EPS 3분기 실적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넷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주가 7.4% 오르는 오늘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이 네. 뭔가 트집 잡을 것이 없이 아, 깔끔하게 나와주고 가이던스를 최소한 기존의 가이던스만 유지하더라도 기업들을 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네.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어닝콜에서 나온 게 네.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 너머의 뭔가를 더 많이 보여줬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어제 21%, 자 오늘 현재도 지금 현재도 2.4% 오르면서 266.9달러 지나가고 연속된 있습니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어제 네. 이제 시총 얘기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어제 시총이 테슬라가 새롭게 등급을 좀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테슬라의 시총이요 10위권 밖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증시 상장 기업 중에 현재 2계단을 뛰어넘어서 한 원래 번에 브로드컴과 일라이릴리 밑이었는데 네. 월마트와 그 JP 모건 그 어딘가에 있었거든요. 한 방에 2계단이 오르면서 네. 브로드컴과 일라이릴리 위로 어허. 현재 올라서면서 네. 8,570억 달러의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물론 그 위에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네, 그쵸. 버크셔가 요새 안 좋거든요. 요즘 주가 흐름이 막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 진격의 거인을 계속해서 이뤄낸다면 순위를 예전처럼 예전에 상당히 높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보는 그런 시가총액 지금 차트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버크셔는 보시겠지만 끝에서 지금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는 이 V자 반등 무엇입니까? 네. 장난 그런 아니네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난이 아니군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사실 13위로 지금 이게 전 세계이기 때문에 네. 13위에 랭크되어 있는 월마트가 더 무섭거든요.
소매 판매 업체인데 그렇죠. 이런 빅테크들 사이에서 시총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월마트의 상승을 보면 네. 솔직히 말해서 미국 경제가 우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좋니, 침체다, 안 좋니. 리세션이다, 예. 아래 공포다 했던 것이 네. 월마트 주가를 보고 월마트의 판매량을 보면 그게 맞나 싶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월마트와 리테일샵 관련해서 번스타인에서 네. 이 연말을 맞이하는 소매업체의 톱픽을 꼽아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자, 월마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달러 제너럴 음. 이게 이제 천원샵 같은 네. 곳인데 재밌는 것이 달러 제너럴의 입점 전략이 좀 있어요. 달러 제너럴은 우리나라 포지션을 따지면은 뭐 천원샵 플러스 다이소인데 아하. 거기에서 자기 PB 상품이 있는 좀 대기업이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마트들에서는 PB 상품들이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성다이소가 자기 PB 상품을 아하. 대기업처럼 만들었는데 아하. 입지가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없는 곳만 가요. 일부러. 일부러. 그래서 아하. 차를 타고 무조건 가야 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매출이 상당해서 지금 상장사로서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네. 회사인데 일단 월마트 95달러 아웃퍼폼 번스타인에서 꼽았고요. 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월마트가 소비자 유인을 제대로 하고 있고 네. 특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월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이 저희는 월마트 온라인 플랫폼 쓸 일이 없잖아요. 없죠. 배달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게 바로 토픽의 선정 비결이다. 아. 번스타인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코스트코는요. 대단합니다. 코스트코는 뭐 골드바를 워낙 잘 팔고 네. 애초에 갖고 있는 연회비 그리고 해외에서의 성장 가능성 그거를 꼽았는데 왜 코스트코 대표가 그랬잖아요.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니까 감사해서 네. 그 얘기 똑같이 하신 분이 또 있어요. 노스페이스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코스트코 현재 아웃퍼폼으로 번스타인에 줬고요. 현재 주가가 확인을 지금 해봐야겠지만 코스트코는 0.7% 올라주면서 네. 900달러 딱. 1,01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900달러 그래서 찍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이랬는데 네. 달러 제너럴도 아웃퍼폼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달러 제너럴 현재 0.28% 강보합권 지나면서 81.63달러 네, 지납니다. 98달러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 외형 제너럴이. 성장. 네, 그래서 네. 총 이익률이 유의미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달러 제너럴, 코스트코, 월마트 네. 뭐 워낙에 그 보시면은 우리가 히트맵에서도 요거 네. 세 개밖에 사실 잘 안 보긴 없잖아요. 하는데 네. 홈디포와 타겟은 그런데 마켓 퍼폼을 줬어요. 오잉?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지금 정확하게 잘 지금 유지되는 이게 수준이 이길 거다. 시장 가치다라고 보고 있는 네. 편인데 홈디포와 타겟의 각각 목표 주가 451, 168을 보시고요. 번스타인의 의견은 애초에 그 리포트에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유의미하게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타겟이 지금 0.7% 오르면서 151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네. 홈디포 같은 경우는 0.3% 소폭 빠지면서 40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홈디포 같은 경우는 보통의 마트로 보면 좀 어렵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문구 용품부터 시작해서 전산 용품까지 파는 뭐라고 해요? 회사를 출근할 때 필요한 것, 네. 학교에 등교할 때 필요한 필요한 것, 거. 이런 거를 위주로 파는 약간 기어 업체?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홈기어라 그러잖아요. 기어. 홈기어 업체에 가깝기 때문에 네. 약간 일반 리테일과는 좀 결이 다르죠. 다르긴 합니다만 네. 타깃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빨간색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할로윈데이 주말에 들어가잖아요. 아. 타깃이 수혜자거든요. 타깃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타깃이라는 슈퍼마켓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 돼 있어서 네, 타깃인데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기서 옷도 많이 사고요. 옷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월마트의 약간 정말 살짝 아래 티어 그 느낌으로 타겟을 바라보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매출이 많이 듭니다. 행사하면 그만큼 살만한 가치의 물건들은 되니까. 오호. 그래서 아마 지금 무슨 연말이라든지 네. 헬로윈 시즌, 뭐 추수감사절 시즌 이렇게 들어가면 좀 반등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네. 제가 봤던 게 타겟에서 네. 이 성수기 시즌을 위한 2,000개의 상품을 반값에 제공한다. 반값이요? 네, 이런 이벤트를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이틀 전에 봤었는데 네. 그래도 주가가 안 오르길래 에헤이. 글렀구나 했는데 오늘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타겟 같은 경우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닥터페퍼 예. 네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앵커님의 그 발언에 굉장히 동의를 하지 못하면서 저희가 방송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좀 설득을 해볼까요? 네. 자, 큐리그 닥터페퍼 네, 이제 현재- 실적도 나왔고 네. 어제 안 좋았죠. 안 좋았고 현재도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프리마켓에서 더 떨어졌었어요. 네. 왜냐? 이거를 약간 저도 보면서 네. 닥터페퍼가 고스트라는 에너지 드링크 업체를 대체 오잉? 왜 인수를 하지? 네. 라는 건데 이제 이 닥터페퍼의 시총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인수 대금이 1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겠죠, 비교적. 음흠. 고스트 지분의 60%를 인수했다 그럽니다. 60%나요?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우리나라에 없는 음료겠죠. 네. 본 적이 저도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개성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너지 드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글자 밑에 로고가 하나씩 있어요. 보시면은 웰치스 맛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체리 라임 에이드 맛도 있고요. 네. 스웨디시 피쉬 맛이 있고요. 음흠. 사워 패치 맛이 있고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간식이나 음료로 유명했던 그 맛, 그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에너지 드링크인데 우리가 아는 추억 속의 그 맛. 맛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드링크. 예를 들어 이 사워 패치라는 건요. 네. 그 미국 분들이 그 초등학생 때부터 먹는 막대기 트위스터 과자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 뭐지 신맛 지렁이처럼 우린 그런 지렁이 맛인 젤리. 거예요. 예. 그거를 에너지 드링크 음료로 만든 거를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진 회사라고 해요. 저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커진 회사인데 이거를 닥터페퍼가 인수를 하고요. 2028년까지 나머지 40%의 지분을 네. 인수해서 완전 자회사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닥터페퍼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기도 하고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혹시 음료 아세요? 뭐요? 과일 주스 음료인데 과일. 스네풀이라고 그때는 스네풀? 위퍼 스네풀이라고 광고했던 네. 플라스틱에 약간 흔들어서 먹으라고 했던 어. 그런 과일 과즙 음료가 있었는데 네. 2018년에 19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인수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인수를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쵸. C4 오래됐으니. 에너지 드링크라는 곳도 지분을 인수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왜 닥터페퍼가 네. 그 체리콕 같은 맛의 닥터페퍼는 열심히 만들지 그치까요. 대체 왜 이걸 인수하냐 에너지 그랬더니 드링크를? 에너지 드링크가 네. 젠지의 어필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을 내놓은 거라고 합니다. 젠지가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다. 그렇죠. 이제 네. 10대 후반가 뭐 2010년대 네. 태어난. 뭐 태어난 사람들 친구들인데 18세에서 30세 34살 사이의 남녀 네.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는 에너지 드링크가 음흠. 우리가 아는 그 각성제 느낌이 아니고 우리는 시험 보기 전에 네. 엄청 마시고 막 섞어갖고 커피랑 해서 먹고 밤새는 용이 아니고 네. 오히려 다른 음료보다 무설탕에 네. 저당 식품의 건강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 음료래요. 이게 제가 지금 설득이 안 되는 게 맞죠? 네, 네. 에너지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이 네. 골드만삭스 자료를 제가 네. 짧은 글을 좀 갖고 온 거고 네. 건강 친화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에너지 드링크가 지금 물가가 인상됐던 시기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계속 인상됐죠. 음. 코카콜라도 수요 부진을 가격 인상으로 인상으로 틀어 막아냈죠. 막았다라고 네. 했잖아요. 10%를 인상했는데 네. 그런 와중에 가격을 올려도 반발이 없는 섹터가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고 먹을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 계속해서 늘어나고 특히 이 음료, 탄산 쪽은 네. 남자와 여자의 그 섭취 뭐랄까 비율? 구매력이 네. 엄청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훨씬 에너지 많군요. 드링크는 음.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아. 하는 분야라고 해요. 약간 그런 건가요? 왜 우리 그 비타민 워터 음. 그 한창 그것도 2010년대에 유행했던 제 기억엔 코카콜라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달진 않아요. 근데 약간 뭐 비타민이 들어있다 뭐 이러면서 팔았던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포지션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이런 음료들은 사실 라인업이 엄청 제한적이죠. 그쵸. 아마 없죠.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만 가도 향도 다르고. 바닐라 맛 어.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이 코카콜라의 저당 레벨, 그러니까
뭐랄까 당의 레벨도 당의 레벨도 한 다양하게. 3단계 정도 네. 되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음료의 세상이 네. 미국 시장에는 확실히 펼쳐지고 있지 어...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본에는 멜론 소다도 있다고 채팅창에. 맞아요. 멜론 소다, 멜론 맛도 있고 멜론 소다는 저는 그거 먹어봤어요. 뭐요? 그 무슨 햄버거 버거 가게? 아, 그 무슨 모스버거. 모스버거. 네, 일본의 모스버거에서 팔죠. 그 막 진짜 바닐라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체리콕 생긴 지도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에너지 드링크에서 무설탕 저당으로 건강 친화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띠용 했었거든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네. 그래도 몸에 좋을 건 없다라고 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비타 500이나 바카스가 낫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제가 뭐가 됩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닥터페퍼, 큐리그 닥터페퍼는 여전히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 닥터페퍼 뭐 일단은 인수를 한다고 뉴스는 했는데 네. 시장에서의 그 조금 보여줬던 고스트의 점유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빅딜이거나 닥터페퍼가 뭐 무슨 뭐 연 브랜드에 뭘 인수한다거나 코카콜라 산하의 무슨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맞아. 네. 그거였다면 파급이 클 텐데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개념으로 사는 왜냐면 미국에는 드링크 에너지 섹터가 뭐 진짜로 약간 유행처럼 창궐한 상태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잘 되면 대박 난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간 우리 지금 탕후루 유행한 그런 막 그런 느낌인가 느낌으로 봐요. 막 창궐해서 테스트를 하고 막 섞어찌개로 네. 마시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제 하나 걸려라 네. 이런 거가 아닌가 네. 생각. 네. 아 그래요? 저희 지금 PD님이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을 열심히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 보고 고품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지금 섞어찌개 섞어찌개 아닙니다. 저희 칭찬하시는 거 맞아요? 저희 이렇게 방송하는데 이게 고품격인가요? 저 약간 고민스러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고스트 에너지 드링크가 어때서요? 좋은 거 알려드렸는데. 좋은 거 알려드렸는데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뭐 닥터페퍼 코리아 직원 아닙니다. 네,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네. 이제 주요한 맥7 중에 하나를 좀 공유를 해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부터 한번 종목부터 볼까요? 저는 애플 얘기 하나. 애플부터 먼저 가죠. 저 근데 짧은데 저 먼저 가면 안 돼요. Let's go. 저 메타와 관련해서 메타. 네, 번스타인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포지션을 구축하고 관리 안 해도 되는 종목이 메타다. 그 정도예요, 메타가? 그러니까요. 이게 저커버그랑 밥 먹었나? 이해가 잘 되지 예전에 않지만. 이제 구글과 같은 느낌이다. 아. 라면서 이제 뭐 관리 안 해도 되는 그런 걱정 없는 종목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또잉 하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메타가 물론 오늘 시장이 좋기도 합니다만 다른 M7 종목들만큼 올라주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0.6%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오늘 뭐 IB들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뭐 이야기 네. 나온 거는 메인 이벤트 IB의 코멘트는 키방크의 네, 맞습니다. 비중 축소 소식이 그러니까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키방크에서 $200를 제시했습니다. 성장 신호가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갖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얘기했네요. 성장을 하긴 할 텐데 네. 어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 봐야 될 텐데 네. 제가 화면은 아직 만들지는 않아서 네.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네. 구두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현재 16 시리즈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당히 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네. 이야기가 키방크의 주된 그 의견인데 네. 그 중에 현재 아이폰 SE 그러니까 가성비 아이폰 차세대 버전이 나올 예정인데 요거로 바꿀 사람이 16으로 바꿀 생각이 있는 사람 중에 61%래요. 아, 16 중에서도 SE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형 이게 모델이잖아요. 충분히 높은 수준의 매출 마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방금 말씀 주신 그 성장세에 대한 의문
늘어가는 거고요. 그 SE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버전들이 우리 옛날에 쓰던 아이폰 8처럼 그 뭐라 그러죠? 버튼이 홈 홈 버튼이 버튼이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원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물리적 버튼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마치 계시죠. 전기차에 버튼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SE 판매량이 상당해요. 네, 맞아요. 4세대 버전이 나올 예정이라는 뉴스도 계속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나오는 칩 버전이면 AI를 당연히 갖고 나오겠죠. 당연하죠. 칩셋이 비싸겠죠. 그러면 16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오히려 맞아요. 가성비 있고 나름대로 최신형에 가까운 칩셋을 갖고 나올 SE 버전을 16 구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61%가 SE에 관심이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확실히 근데 제 주변에도 SE가 좀 작고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체구 작고 손 작으신 분들은 SE만 꼭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게 훨씬 쓰기 편하다고. 그래서 미니까지 내놨는데 네. 미니는 좀 잘 안 됐고 그렇죠. 미니는 SE가 이제 마지노선인 거 그렇죠. 같아요. 그거보다 너무 작으면 무슨 장난감 같으니까. 그래서 프로나 프로맥스는 자기는 생각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내가 그리고 이제는 휴대폰들의 기능이 워낙 많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고사양까지도 필요 없고 난 적당히 쓰는데 SE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키방크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키방크가 이런- 비중 축소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요? 네, 오늘은 좀 뼈아픈 그런 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M7 중에서 제일 덜 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면 기계적인 수급이 붙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살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애플의 지금 팀 쿡 CEO가 네. 오늘까지만 해도 중국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무려 3일 동안 3일이나. 지금 중국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의견을 네. 좀 남겨주시고 있어서 네. 하나 잠깐 읽고 우리의 팀쿡 뭘까요? 선생님 뵈러 갈 것 같은데 뭔데요? 이사님께서 네. 16이랑 A 칩셋이 같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겠죠. 뭐 네. 클럭을 다운시킨다거나 뭔가 기능을 약간 열화를 시킨 버전을 넣어주겠죠. 그렇죠. 네, 이게- 하지만 SE가 어찌됐든 A 그 18이 나오면 저 같아도 이거 사겠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굳이? 구매력이 16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네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네. 팀쿡 선생님을 뵈러 가 보자면 네. 팀쿡 자. 선생님 되게 바쁘던데요. 제가 네. 보니까 지금 농장도 가시고요. 꽃도 심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상무부 중국 상무부에 지금 장관님도 뵙고 만나시고. 네, 여러모로 회담을 하러 다니시는 네. 그런 팀쿡 선생님의 음흠. 중국 방문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왼쪽에 있는 두 사진은 어제자 어허. 사진이고요. 농장 네. 가서 막 이렇게 방긋 웃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왼쪽에 네. 여성분께서 패드를 들고 계시는데 네. 혹시 이게 삼성게 아닐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설마요. 이렇게 지켜봤는데 설마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갔을까? 왜 네. 갔을 것 같습니까?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안 팔리기도 하고 네. 중국이 팀쿡의 애플이 이제 내놓을 기능 때문에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네.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에서 사실은 우리가 폭스콘이 애플의 최대 제조사라고 하잖아요. 네. 두 번째가 중국 내륙에 있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플의 제조 전진 기지로서 네. 중국을 좀 활용을 더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투자를 하고 공급망을 늘리겠다라는 말을 공업정보부 장관과 미팅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AI 관련된 서비스 때문에 현재 팀쿡이 네. 중국을 간 것인데 음흠. 애플 내의 포괄적 규제 절차를 완료해야 네. 지금 중국의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규제 절차가 무엇이냐라고 봤는데 네. 우리가 아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챗 GPT와 시리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챗 GPT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뭐랑 해야 되냐? 그러면 중국 기업 거? 중국 기업 거를 해야 된다. 어허. 그래도 이제 뭐 중국 기업의 생성형 AI가 똑똑하다라는
라는 뉴스가 몇 차례 들려왔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 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인을 빠르게 받기 위한 작업을 위해 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빨리 좀 합시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는 애플이 중국에 그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보고 승인을 받아가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받으러 간 것 같고요.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리바바나 바이두의 AI를 네. 중국 버전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어허.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애플 아이폰은 새로운 iOS 펌웨어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드디어 애플 인텔리전스가 일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는 못 쓰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저도 열어보진 않았는데요. 네. 베타 버전인데 이게 네. 사실은 배포되기 직전의 완성형에 가까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네. 이제 우리가 18.1 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일반 사용자들이 현재 릴리즈된 게 베타 버전은 18.2 버전.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갔던 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베타 버전도 일반 사용자가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미지 만들기 그리고 그때 공개했었던 그 사진 기능들. 찍으면 이상한 그림이 있으면 지워주는 지워주기 거.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통화하면 요약하기 이런 것도 좀 네. 들어갔다고 하니까 새로운 베타 버전이 나왔다라는 것에 챗 GPT가 이제 설정 창에 아예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 근데 유료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다 쓸 수 특히 있대요? 다 쓸 수 있고 챗 GPT 오픈 AI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탑재된 버전의 챗 GPT는 쓸 수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그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워낙 근데 이게 유료였으니까 그동안은 그러면 애플 아이폰을 사면 챗 GPT 최신형 을 그냥 쓸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사실은 버전은 잘 모르겠으나 몇 버전인지 그거는 현재 나오지가 유료 않아요. 버전인지 설정에 아닌지. 그냥 챗 GPT로만 나와요. 왜 챗GPT도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유료가 따로 있잖아요. 예. 어떤 건지 모른다. 아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애플이 오픈 AI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걸리죠. 걸림돌이 네.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이게 지원되는 베타 버전은요. 아이폰 15 프로, 15 프로 맥스, 16 시리즈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쓰지 못합니다. 저도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써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투자리스머비 이성은 갤럭시를 쓰라고 감성은 아이폰을 쓰라고 한다고. 아, 그렇군요. 생폰으로 써야 간지라는데 생폰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케이스 꼭 씌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투명 케이스 꼭 씌워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겐지가 나진 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투명 그러니까, 케이스 저도.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것만 이렇게 쓰거든요. 저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전곡을 찔린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애플 얘기 쭉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우가 생각보다 상승폭을 살짝은 줄였어요. 예. 0.39% 올라주고 있고요. S&P 500 0.84, 나스닥이 1% 이상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조금 올라요. 현재 WTI가 71달러 가량 지나가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함께 1% 가량 올라가면서 7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함께 살펴볼까요? N달러 환율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강달러가 뽑히게 되면서 152엔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4.212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4.2선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립토도 들어온 김에 볼까요? 네, 오늘. 크립토가 오늘 네. 밤 사이에 네. 완전 V자 곡선 이 반등. 네. 죄송합니다. V자 반등.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아이폰 때문에 충격받아서 여러분들의 생폰 논란에 생폭 논란에 저희가 살짝 지금 가슴이 아픈데 네. V자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네.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얼마 안 오르는데 68,000이거든요. 예, 68,400달러 네.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새인지 코인 전체를 한번 보면요. 네. 오늘 코인이
시가총액 상위가 전부 파란색입니다. 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1% 역시 1시간 동안 오르고 있고요. 네. 솔라나도 네. 이 일주일 동안 14%, 우와. 오늘 1시간 동안 1.4%, 네. XRP도 심지어 오르고 있습니다. 우와. 도지코인 다 올라가요. 0.63% 음흠. 현재 오르고 있고요. 더 내려가 볼까요? 네. 트론하고 톤코인이 좀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밈코인, 알트코인, 비트코인 할 거 없이 전반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이 시점에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있죠? 있습니다. 네, DJT 가보도록 제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DJT 열어놨습니다. DJT가 개장부터 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 몇 퍼센트 오르게 해요? 6%대 상승을 이미 이어가고 저희보다 있습니다. 앞서서 네. 창을 펼쳐놓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DJT가 차트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7%가량 DJT가 또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희 대선 며칠 남았죠? 며칠 안 한 열흘 남았나요, 지금? 지금 오늘이 25일이니까요. 그러면은 거래일로 따지면 사실 지금 오늘이 금요일. 한 9일? 9일, 오. 9일 정도 남은 건가요? 거래일로 네, 따지면? 거래일 기준으로는 예. 9일 정도 남은 것으로. 전인대 기준으로는 8일 남았습니다. 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전해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제 화면도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오늘 3.3%. 이거는 약간 트럼프 관련주는 아니고 네. 크립토 관련주이긴 한데 이게 약간 삼각편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3.3%의 오늘 신고가 어허.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와, 난리가 났네요. 일단은 비트코인 ETF가 그저께 이제 유입량이 네. 좀 들어갔다, 유출이 됐다가 어제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V자 반등 보여준 비트코인과 함께 네. 3.4%, 3.5%가량 올라주는 모습인데 네. 지금 5일 일주일 차트 한번 보시죠. 음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끝에서 최근 들어서 오늘만 요만큼 이렇게 오르고요. 이게 어제자 건데 네. V자로 내렸다 다시 V자로 올라가는. 네. 얼마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주가 창을 바라보는 분들이 네. 마음이 섬찟섬찟할까요? 지금 꿈돌이 님이 저희 채팅창에서 머리 들기 차트, 엎드려서 머리 들기 차트로. 아 그러네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요? 뭐 기영이 머리 차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옛날에 밈으로 도는 거 고무신 있잖아요. 주인공 기영이 차트 이런 네. 건데 이거는 그보다도 더 지금 심각하게 지금 에베레스트 등산 차트로 봐야 될까? 여기 기영이 얼굴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신고가 네. 기록했고 계속해서 와. 올라가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긴 한데요. 네. 지금 장 극초반이라서 네. 사실 장 시작한 지 1시간여밖에 안 그쵸.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네. MSTR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오잉 하고 빠지는 종목이 하나 더 있어서 맥도날드가 조금 더 빠져요.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가 그 양파 이슈 이후에 좀 생각보다 증권사 의견들도 많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뭐 영향 없을 거다, 아니다, 영향 있다라고 했는데 1.25%가량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진 거 보니까 야채 오염이 소고기 오염보다 더 어렵대요. 오. 더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지금 분석 기사가 로이터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쪽이 훨씬 더 어렵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소고기가 문제인 것보다 네. 라면서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맥도날드가 조금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왜 고기보다 야채가 더 어렵냐 하면 소고기는 익히면 그래도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불에다 바짝 익히면 되는데 신선한 채소 같은 경우는 익히지 않고 우리가 넣잖아요. 레시피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맥도날드에서. CNBC에서 네. 이 내용을 가지고 네. 남성 앵커분이 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화씨 1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네, 그걸 지금 같이 화면 방송하면서 네. 보고 있는데
가열하면 괜찮다면서요, 실제로. 아, 실제로 가열하면 다 익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익혀 먹는 게 중요한데 맥도날드의 원래 원 레시피 자체가 이제 생양파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게 조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다른 기사 보니까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들에서 양파를 다 빼고 있대요. 네, 지금 화면 제가 켜놨는데 네. 버거킹과 얌브랜드가 양파를 네. 일부 매장에서 뺐다. 아니 양파 없는 햄버거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넣어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요새 그 뭐지 뭐요? 그 핫도그에 들어가는 잘게 썬 양파. 네, 참 양파 그걸 뭐라고 잘게 썬 양파, 잘게 피클 썬- 양파 아, 네, 이런 뭐요? 거 넣어서 먹으면 오히려 더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네. 상장사입니다. 버거킹과 파파이스, 캐나다의 팀 홀튼스를 갖고 있는 네.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매장 5%에서 양파를 네. 제거했다라고 어허. 한 것이 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네. 미국 식품의약국 안전청에서 이 맥도날드에 문제됐던 양파를 공급한 테일러 팜즈에 대해서 리콜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공급사였던 네. US 푸즈, USFD 여기도 상장사입니다. 네. 여기에 공급한 문제에 대해서 리콜이 발표되면서 음. 이렇게 공식적인 이야기가 오늘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버거킹과 파파이스, 어허. 팀 홀튼스는 사실 햄버거는 팔지 안 않으니까 파니까. 네. 영향은 없겠지만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도 상장사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소고기 패티와 양파가 범인으로 지목됐었는데 음. 소고기는 대장균을 가열시키면 죽기 바짝 때문에 익히면. 네, 괜찮다라는 입장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맥도날드가 1% 빠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는 게 아쉽습니다. 현재 테슬라 0.8% 오르면서 262.94달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메타, 구글까지 함께 1%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빠져서일까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2%대, 인텔도 3% 반등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마컴도 3%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오늘 반도체 쪽의 상승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오늘 나스닥이 상당히 좀 올라주면서 네, 1% 이상. 계속해서 끌어당겨주는 모습이 다행이고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양파 얘기했는데요. 네.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네. 요거 제가 보고 있다 말씀드려야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0.72% 빠지고 있고요. 오. 그리고 얌브랜드는 얌브랜드가 0.7% 네.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전체적인 맥도날드 사태가 네. 번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네,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뉴스의 추이를 좀 함께 지켜보시죠. 네. 벌써 3부 할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